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024년 1월 6일, 올해 첫 일요일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어젯밤 12시쯤 끝났죠. 이라크와의 축구 평가전, 우리나라 축구팀이 1대0으로 이기면서 A매치 6연승을 이어나갔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 이강인, 또 김민재 선수들이 투입이 됐지만은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아시안컵 경기는 12일부터 시작되죠. 오늘 한파로 또 추워지면서 전국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도 꽤 있습니다. 빙판길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 예상이 됩니다. 북한군 어제도 연평도 근처에서 이틀째 60여 발의 포사격 감행했지만은 낙하 지점은 그저께와 달리 북쪽 완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대응 사격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어제 만나서 입당을 제안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에서 서울로 병원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 지역 의료 홀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세상이 거꾸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현 정부를 비난하고 또 마지막 김대중 대통령 유언처럼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광주를 찾고 신당 작업 본격화했습니다.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을 진입한 대학생 20명이 어제 체포됐습니다. 경기 북부지방 다방 연쇄 살해범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열립니다. 범인이 좀 걷는 모습이 특별했다네요. 이 단서가 이번에 체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 넘기는 기소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5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강진 사망자 123명으로 늘어났고 재산 피해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7조 5천억 규모입니다. 또 90대 할머니가 어제 극적으로 12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보다는 52시간이나 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각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로 전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2001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했던 이봉주 선수 그동안 희귀 난치병으로 힘들었는데 이 병을 극복하고 이기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천하장사였던 실험선수 황대웅 씨가 지난 4일 인천의 한 재활병원 옥상에서 추락해서 57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어제 미국 일리곤주 포틀랜드에서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온으로 오다가 상공에서 동체에 구멍이 나고 창문이 뜯기면서 공포 속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의 화두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저는 오늘의 화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이런 말을 던져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째, 1438년 오늘 조선 세종 20년이었는데 과학자 장영실 선생 아시죠? 자동 물시계 옥루를 발명해 가지고 흠경각에 설치한 날입니다. 둘째, 1895년 조선 고종 32년에 홍범 14조가 제정돼 선포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대 국가 체제를 갖추는 최초의 헌법이었습니다. 일본의 강요로 제정이 됐지만은 청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왕실 사무와 나라의 국정 사무를 분리하고 민법이나 형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을 제대로 다스리고 널리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홍범 14조였습니다. 우리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셋째, 1948년 오늘 초등학교 의무 교육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1949년 오늘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반환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날입니다. 다섯째, 1955년 오늘 국무회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리를 의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구 농림학교 해서 중고등학교가 합쳐져서 5년제였죠. 예를 든다면은 외국에서도 오늘 적지 않은 소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762년 오늘 모차르트가 6살 때 12살 된 누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연주한 날입니다. 또 1989년 오늘 태평양 전쟁을 주도했던 히로히토 일본 국왕이 89살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세자 아키토 왕이 즉위한 날입니다.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성경 1장 7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공정함을 강조하고 공자의 중용 의미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시작됐고 태평양 전쟁을 주도했던 일본 국왕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적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일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조물주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늘도 제대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하늘의 순리를 잘 확인하고 행동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화두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늘의 마음, 조물주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하자. 탐욕이나 치우침이 없는 그런 하루, 그게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 라는 말로 오늘의 화두를 정리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